자, 이번 시간은 그 디포미티 코렉션의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인데 프린시플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룩스 발국스 등 다른 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게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프린시플이 중요합니다. 디포미티 코렉션도 많이 하고요. 오늘 발표는 원재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년차 원재윤입니다. 오늘은 디포미티 코렉션 수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룩스 발구스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포미티에는 여러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코로널 세지털 플레인에서 앵귤러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톨저널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형은 이렇게 회전과 전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이제 노란 동그라미를 엑시스로 로테이셔널 디포미티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fractured distal fragment가 트랜슬레이션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이번 강의에서 꼭 알아야 할 터미놀로지입니다. 코라란 Center of Rotation of Angulation으로 변형이 생긴 본의 엑시스끼리 만나는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이 생긴 그 중심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CA란 Angulation Correction Axis로 우리가 변형에 대해서 교정을 할 때 중심이 되는 교정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휜 뼈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프래그먼트의 롱 엑시스가 만나는 점이 코라입니다. 다음 ACA를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하였고 이 ACA를 코라를 바이섹팅하는 지점의 오목한 부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목한 부분에 둠으로써 이렇게 닫아줌으로써 클로즈드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프린시플은 이 ACA가 코라를 바이섹팅하는 라인에 올려져 있으면은 트랜슬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코렉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ACA를 같은 디포미티에 대해서 볼록한 부분에 두었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벌려주는 오픈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라를 바이섹팅하는 라인 위에 ACA가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 없이 앵귤러 디포미티를 코렉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ACA를 마찬가지로 코라 바이섹팅 라인 위에 두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ACA를 설정함으로써 오픈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시행을 했을 때 더 큰 랭스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코라가 있고 ACA를 코라의 바이섹팅 라인에 두지 않고 다른 지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스티오토미를 시행을 했는데 앵귤레이션 디포미티는 교정이 되었으나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보에 큐비투스 바루스가 있는 환자입니다. 휴머러스의 포람의 롱엑시스와 휴머러스와 포람의 롱엑시스가 만나는 이 코라가 있고 빨간 점에 ACA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ACA는 코라의 바이섹팅 라인 위에 있었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클로즈드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하였고 아까 봤던 큐비투스 바루스 앵귤러 디포미티가 교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플라노 발구스 때 교정한 것도 비슷한 프린시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탈로 퍼스트 메타타설 앵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디포미티가 있고 이쪽에 코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칼케니우스의 오픈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해서 탈로 나비큘러 조인트 서블렉세이션을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수술 중의 사진이고 다음과 같은 코라에 대해서 오픈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해서 디포미티를 교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죄누바름이 있는 환자이고 무릎 중앙에 코라를 중심으로 바루스 디포미티가 있습니다. 이를 교정하는 수술을 계획할 때 ACA를 최대한 코라 근처에 설정을 하면서 그 바이섹팅 라인 위에 있으면은
그 트랜슬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프로치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이 ACA를 조인트 안에 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트를 고정해야 될 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생각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ACA가 가장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오픈 웨지 HTO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원칙을 할룩스 발구스 수술에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룩스 발구스를 평가할 때 중요한 엑스레이 지표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룩스 발구스 앵글입니다. 노멀 레인지는 15에서 20도 정도로 프록시멀 팔랑스와 MT본이 이루는 각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메타타잘 앵글이며 노멀 레인지는 10도 이하지만 할룩스 발구스 환자들에서는 20도, 30도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IMA가 클 경우에는 ACA를 프록시멀하게 코라 근처에 두어서 교정력을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반대로 IMA가 작을 경우에는 ACA를 디스털하게 두고 작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팔란지얼 앵글이며 노멀 레인지는 10도 이하입니다. 다음 DMAA이고 MT본의 디스털 아티큘레이션이 얼마나 MT본의 다이피시스 롱 엑시스로부터 디비에이션 되어 있는지 정도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PAA는 프록시멀 팔랑스의 프록시멀 아티큘레이션 서피스가 롱 엑시스로부터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다음은 컨그런시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MTP 조인트 아티큘러 서피스의 컨그런시가 잘 맞고 있는 경우이지만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컨그런시가 잘 맞지 않고 서블럭세이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룩스 발구스 디포미티가 생기면 다음과 같이 MT본은 에비덕션이 되고 프록시멀 팔랑스는 어덕션이 되면서 서블럭세이션이 되고 아티큘러 서피스의 컨그런시가 맞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디포미티가 유지된 채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아티큘러 서피스가 리모델링이 되면서 오히려 이 채로 컨그런시가 이제 디벨롭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할룩스 발구스 교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IMA가 큰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IMA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라가 프록시멀 풋 쪽에 있게 됩니다. 교정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라와 ACA가 최대한 가까이 두어서 프록시멀 오스티오토미를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IMA가 클 경우에는 프록시멀 오스티오토미를 해주고 인컨그런트한 MTP 조인트에 대해서는 소프트 티슈 릴리스 프로시저를 추가로 해주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IMA가 작거나 정상인데 할룩스 발구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의 수술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ACA를 코라보다 더 멀리 두고 클로즈드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할룩스 발구스 디포미티가 생기는 해부학적인 기전입니다. 할룩스 발구스에서는 MTP 조인트를 기준으로 발구스가 생기는 디포미티가 생기게 되고 동시에 first toe가 프로네이션이 됩니다. 프로네이션이 되면서 세사모이드 본과 그 다음에 에비덕터 할루시스가 플란타 쪽으로 전이가 되고 FHL, FHB, ADH 등은 레터럴로 서블럭세이션이 되면서 변형이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할룩스 발구스에서는 NTP 조인트, DIP, PIP에서 디포미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코라에 대해서 교정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룩스 발구스의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고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 설명드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프록시멀 오스티오토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IMA 10도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moderate to severe deformity에서 큰 교정력을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원위 연부 조직 유리술과 함께 시행하게 되고 이 원리는 아까 말했듯이 코라와 ACA를 가깝게 해가지고 작은 절골로 많은 교정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스티오토미 방법은 돔 오스티오토미나 쉐브론 오스티오토미가 있고 장점으로는 MT본 헤드의 AVN 리스크가 적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돌디플렉션 된 상태에서 말유니언이 생기거나 넌유니언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IMA 15도 할루스 발구스 앵글 42도 정도의 디포미티이며 MTP가 인컨그런트합니다. 이에 대해서 프록시멀 오스티오토미 시행하였고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 함께 시행해서 핀 고정을 같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오스티오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드 투 모더리트한 디포미티에서 시행하게 되며 IMA가 정상이거나 작은 경우에서 시행합니다. 컨그런트 조인트 플렉서블 디포미티에서 고려가 되고 단점으로는 이제 헤드 쪽에서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하는 만큼 이쪽에 AVN이 올 수가 있고 디포미티가 심해서 충분히 교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프트 티슈 프로시저까지 함께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에서 IMA 18도, 할루스 발구스 앵글 28도로 IMA가 컸지만 컨그런트 플렉서블한 변형으로 디스털 오스티오토미 시행해가지고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인터팔란지얼 앵글 디포미티에 대해서는 아킨 오스티오토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록시멀 팔랑스의 클로즈 웨지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술식에 자주 추가해서 시행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프록시멀 오스티오토미와 아킨 오스티오토미를 동시에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할룩스 발구스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시저들이 있어가지고 대전 교과서에 소개된 술식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킨 오스티오토미는 할룩스 발구스 인터팔란지우스의 치료로 프록시멀 팔랑스 클로즈드 웨지 오스티오토미이고 다이피지얼 오스티오토미는 프록시멀, 디스털 오스티오토미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다이피시스 레벨에서 오스티오토미를 쳐가지고 AVN 리스크와 넌유니언 말유니언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MTP 알스로데시스나 탈소 메타타즈 알스로데시스는 매우 시비어한 케이스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TP 알스로데시스와 TN 퓨전을 동시에 시행한 모습입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요 코라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롱지튜디널 엑시스가 프락시멀 프래그먼트하고 디스탈 프래그먼트 있잖아요. 그거 롱지튜디널 엑시스가 만나는 점을 이제 코라라고 해요. 그래서 로테이션 엑시스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프론탈 프레임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봤을 때 로테이션이 된 중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앵귤라 디포미티를 코렉션 하려면 요거를 이제 똑바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위치를 어디서 하냐? 그거를 ACA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앵귤라 코렉션을 하는 위치를 ACA라고 해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봐볼까요? 그래서 그럼 그 ACA를 어디다가 하면 적절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라에서 ACA를 가져가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래요. 그러면 딱 맞아요. 길이도 똑같아지고 원래 있는 길이 똑같아지고 트랜슬레이션 없이 앵귤러 코렉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코라의 이제 바이섹터 라인을 우리가 쭉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라인 위에 ACA가 있으면 앵귤러 코렉션은 트랜슬레이션 없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ACA가 만약에 오목한 부분에 있으면 클로즈 웨지 오스티오토미가 되고 볼록한 부분에 있으면 오픈 웨지 오스티오토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볼록한 부분에서 좀 더 멀리 ACA를 위치하게 되면 무슨 뭐 일제러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힌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랭스직이 되게 되죠.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코라에 ACA를 위치 못 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코라가 그냥 조인트 아니라든지 그러면 못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는 개념이 디포미티 코렉션의 개념이 없다고 하면 ACA가 멀리 있다. 그러면 앵귤라 코렉션 할 때 필연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옆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